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쉼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경험은요? 오늘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32세 청소부 박소연. 5년째 계약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그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부당한 모함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함께 청소 일을 하던 60대 신입 어르신이 사실은 호텔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회장의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행운의 따블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고 박소연은 눈을 뜹니다. 32세, 5년째 프리아 호텔에서 계약직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이 일.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 소연은 잠깐 졸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5년째 계약직. 매년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김도현. 오늘부터 청소팀 신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청소 일을 시작하시다니. 소연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에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시는 거죠?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는 소연을 보며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여기 일 배우기 어렵나요?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소연의 친절한 말에 김도연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많이 만들어 왔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직원 식당 밥은 맛없어요. 이게 더 나아요. 소연은 웃으며 건넸습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동생 대학 등록금이랑 집 대출이 있어서요.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아지겠죠. 김도연은 소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말에 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말 정말 힘이 돼요. 소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김도연은 그런 소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소연은 김도현이 편안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객실 관리팀 팀장 정수아, 30대 후반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녀는 소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일을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칭찬받는다는 이유로, 계약직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손님한테 친절하면 뭐해? 어차피 계약직인데. 정수아는 동료 직원에게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리는 게 생겼습니다. 신입 김도현이 소연과 친해진 것입니다. 야, 저 계약직이 신입 어르신한테 붙어서 뭐 하는 거야? 정수아가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계속 붙어 다니던데요. 이상하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정수아는 소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물 한 방울 튄 것, 수건 하나 덜 놓은 것, 청소 시간 1분 초과한 것. 모든 게 트집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소연 씨 312호 욕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요. 다시 하세요. 네. 제가 확인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다시 하라고요. 정수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소연은 다시 312호로 올라갔습니다. 욕실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아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물때 남았어요. 역시 계약직은 디테일이 없네. 부하 직원들에게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박소연 감시해. 실수하는 거 다 기록해서 보고해. 직원들은 불편해했지만 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의 인사 파일에는 각종 실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대부분이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들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계약직은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정수아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차별과 냉대가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김도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수아의 괴롭힘, 다른 직원들의 침묵, 그리고 소연의 인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던 중 소연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김도연이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소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거짓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소연에게 인사팀 호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차가운 표정의 인사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소연 씨, 최근 업무 태만과 고객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업무 태만이요? 저는 여기 보세요. 객실 청소 미흡 15건, 시간 초과 8건, 고객 컴플레인 3건.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사과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직접 보고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동생 등록금이랑 집 대출이 있어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됩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무복은 반납하시고 마지막 급여는 다음 달 초에 입금됩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칸 안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의 노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동생 등록금은, 집 대출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김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군.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소연 해고 소식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소연 씨 해고됐대. 진짜? 그렇게 일 잘하던데. 팀장이 밉보여서 그런 거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소연은 마지막까지 출근했습니다. 동생 등록금, 집 대출. 하루 일당이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김도현과 마지막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번 달 말로 그만둬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도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현은 호텔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내일 아침 7시에 임원 전원회의 소집하세요. 그리고 리무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본 모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주차 요원이 당황했습니다. 저건 회장님 차량인데. 리무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후반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회장님, 주차 요원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청소를 하던 소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이구나. 그런데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7시 정각 대회의실. 모든 임원과 팀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도현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정수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입 청소부였잖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장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짓밟는 모습.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특히 객실 관리팀 정수아 팀장. 정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소연 직원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허위 보고서로 해고시킨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다 있습니다. CCTV, 녹음 파일, 다른 직원들 진술까지.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아 팀장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박소연 직원은 계약 복구 및 정규직 전환 명령을 내립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시간 후 소연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김도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소연 씨.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박소연 대리라고 불러야겠네요. 대리요?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대리로 승진입니다. 회장님. 아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소연 씨, 당신은 이 호텔의 진짜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 달 반 동안 이 호텔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당신은 어떤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도 친절을 잃지 않았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입 직원 교육 담당을 맡아주세요. 당신처럼 진심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진짜 서비스가 나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의 주인공입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년간의 고생, 부당한 해고, 그 모든 아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프리아 호텔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직원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박소연 대리는 신입 직원 교육 담당 부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늘도 신입 교육장에서 강해 중입니다. 여러분,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직급이나 경력이 아니에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실력입니다. 신입 직원들은 소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도 5년간 계약직이었어요. 차별도 받았고 부당한 일도 많았죠. 하지만 진심만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빛날 날이 옵니다. 소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소연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정기보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신입 직원 만족도 98%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소연 부팀장.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끝에도 진심은 결국 빛이 된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박소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도현 회장은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직급이나 학력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혹시 지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힘들고 지치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직급, 학력,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심을 보세요.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 혹은 진심이 통했던 순간,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쉼터가 되고 싶은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